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께 좀 질문 좀 할게요. 네. 수명이 요새 늘어나는 현 시대에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노인분들을 돌봐드릴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양보호사는 2008년부터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신설이 돼서 치매 또 중풍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공적으로 수발을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한 이런 업무,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가족들이 내 옆에서 돌봐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요양보호사님들이 필요하신 노인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독거 어르신들이 전체 노인의 25%, 또 노인 부부 세대, 고령의 노인 부부 세대, 뭐 이런 분들이 전체 노인 가구 중 2명 중에 1명이에요. 50%예요. 그러면 혼자 살거나 그 다음에 노인 부부 세대가 전체 노인 가구의 70% 이상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이 늙고 병든 부모를 수발하기 힘든 시대죠. 왜냐면 2인 가족, 부부만 사는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노인의 부양을 책임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이 어르신, 거동이 어려우신을 돌보는 전문 인력이 요양보호사 제도죠. 네.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그러면은 자격증 따신 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요양보호사님들이 하는 업무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방문, 목욕, 사회적 활동 지원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체 활동이라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문제가 되는 게 식사예요. 영양 관리. 그래서 식사 챙겨드리고 또 복약 관리도 돕고 또 양치하기, 뭐 세수하기, 머리 감기기, 목욕 돕기, 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화장실까지 부축을 해드려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를 도와드려야 되죠. 그렇게 체위 변경도 도와드리고 또 어르신들 머리도 빗겨드리고 화장도 해드리고 남자 어르신들은 면도도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체 활동에 들어갑니다. 또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떠서 먹여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신체 활동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은 이제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거동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해서 드신다든가 청소한다든가 세탁을 하신다든가 또 재활용품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상 업무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활동 지원이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이 어렵고 또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많죠. 또 고령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장보기 같은 거 힘들어요. 그러면 뭐 장도 받아들인다든가 또 관공서 업무, 뭐 공과금 같은 거, 또 집안에 뭐 이런 어르신들 쓰는 복지용구라든가 뭐 간병용품이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가서 이렇게 뭐 고쳐온다든가 또 요즘에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세요. 그럼 어르신들이 반려동물 관리하기 힘들면 한 달에 뭐 한두 번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반려동물들 샴푸도 해온다든가 뭐 그런 업무들이 이제 개인활동 지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서 지원은 뭐 말벗도 해드리고 또 어르신들 격려도 해드리고 생활상담도 해드리고 또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의사소통 도움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정서 지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정서 지원을 통해서. 또 뭐 방문 목욕도 해드리고 뭐 시설이나 주간 보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시설 환경관리 서비스 뭐 시트 교환을 한다든가 물품 정리를 해드린다든가 뭐 그런 업무들이 다 요양보호사님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이것저것 많은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 요양보호사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양보호사는 해야 되는 업무가 훨씬 더 많죠.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과
또 일상생활 관련한 이런 업무들을 다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의 범위가 넓고 또 세부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이런 돌봄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대상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인데 배우자분이 비교적 건강하신데 그 배우자의 뭐 식사 수발을 같이 한다든가, 물론 된장찌개 양을 늘려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드시는 거는 가능한데, 예, 저희 대상 어르신은 된장찌개를 드셔야 되는데 배우자인 남자 어르신은 불고기 해달라. 그 불고기를 별도로 해야 되죠. 이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이런 별도의 행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또 뭐 이게 손자녀 있는 분들은 손자녀의 이 식사 문제나 아이들 뭐 이게 학교 갔다 오는 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런 수급자 이외 가족을 위한 행위, 또 며느님이나 따님이랑 같이 살 때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가사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의 생계를 돕는 행위를 저희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식당을 하신다든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님 보고 가게 와서 일을 봐달라고 한다든가, 또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서빙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발하지 말고 밭에 나가서 풀 뽑아 달라, 고추 따달라, 뭐 이런. 네, 심지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박스나 병 줍는 어르신들이 나는 수발보다는 박스나 병 주워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생계를 돕는 행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발과 관련 없는 행위인데요. 뭐 가면은 뭐 지붕을 고쳐달라고 하신다든가, 뭐 매일같이 화초만 갖고 달라고 한다든가, 반려동물 케어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또 뭐 이런 그 수급과 관련 없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요즘에 이제 문제되는 게 김장철이잖아요. 저희 요양보호사는 김장을 도와주는 인력이 아니에요. 어르신의 물론 반찬 서비스 드실 수 있는, 어르신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이제 김장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또 뭐 제사, 명절상, 손님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그 다음에 수급자의 어떤 생계를 지원하는 행위, 또 수급자의 돌봄과 관련 없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 요양사 분들이 많으신데, 어느 적정선에서 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의사소통의 스킬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하고, 거기서 또 조정이 안 되면 센터에서 개입해서 사회복지사나 시설장들이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또 안 되면 이제 건보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서비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돌봄을 필요로 해서 이 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돌봄보다는 수급자의 이런 가족이나 가사 활동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제 잘 설명하고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하시고요. 또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센터에 빨리 보고를 하셔서 조정을 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요양보호사님들을 어떻게 부르면 서로 좋은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요양보호사님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통 아줌마 이러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님, 이용자님들한테 저희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요양사님, 내지는 또 뭐 선생님, 또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전문 인력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요양사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응 발음이 안 되고 생소한 단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부를 때
요양사님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아줌마, 보통 명사인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요. 또 아줌마가 여의치 않으면 어떤 분들은 어이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요. 네. 심지어 요양보호사를 하대하는 분들도 있어서 야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또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대요. 이 여자 이렇게 이 여자 이리 와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좀 하대를 하는 그다음에 또 성적으로 이렇게 모욕을 하는 뭐 앵두야 예쁘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이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가능하면 요양사님 불러주시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요양보호사님에게 익숙한 호칭으로 뭐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앵두야 예쁘나 뭐 이쁜 아줌마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 이제 호칭을 이런 호칭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아줌마라는 호칭도 익숙하긴 하지만 좀 더 전문 인력이라는 이런 호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뭐 어르신일 경우는 뭐 어르신 또 뭐 선생님 뭐 기분 서로 나쁘지 않은 선에서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겠어요. 또 의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약 당시에 호칭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르신 하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평생 뭐 선생님, 뭐 박사님, 교수님, 뭐 사장님, 뭐 굉장히 다양한 평생 본인이 그 익숙한 호칭이 있죠. 그래서 그걸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부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님들한테 요양보호사님이 뭐 언니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익숙한 호칭일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보호자님 이렇게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들한테는.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또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거나 아니면 언니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에게 익숙한 호칭 또 그런 호칭이 없을 때는 그냥 어르신 불러드리는 게 좋고요. 특히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이름과 함께 호칭을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이렇게 계속 자극할 수 있도록 뭐 홍길동 어르신 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가족이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돌보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그렇죠. 때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따가지고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정요양보호사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회복지 중에 가족이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수발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가족이 거동이 어려우면 누가 수발해야 될까요? 가족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 돈을 뭐 급여를 받거나 안 받거나 가족이 수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줍니다. 그게 가족요양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에서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방문 요양인 경우에는 어르신 집으로 방문해서 요양을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1, 2등급은 하루에 4시간, 그 다음에 3, 4등급은 하루에 3시간, 그 다음에 5등급, 이런 그 치매, 이런 그 등급인 경우에는 하루에 뭐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가족 요양은, 거동이 어려운, 물론 등급은 있으셔야죠.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수발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게 가족요양제도인데요. 가족요양제도는 90분형과 60분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240분 혹은 3시간 이렇게 제공이 안 되고요. 가족요양에서는 이제 동거를 하든 비동거를 하든 60분형, 90분형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60분형, 하루에 60분, 1시간이죠. 그래서 한 달에 20일만 가족요양을 하는 거로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은. 반면에 90분형은 하루에 90분, 즉 1시간 반을 한 달 동안 서비스하는 거로 인정을 하는데요.
90분형인 경우에는 2가지인 경우에만 인정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복잡하죠. 네. 가족 요양 제도는 60분형, 90분형이 있다. 네. 그래서 가족 요양은 요양보사지만 하루에 4시간, 3시간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90분형, 60분형이 있는데 90분형인 경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어떤 경우일까요? 네. 90분형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 넘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수발하는 경우에만 90분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90분씩 한 달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65세가 넘어야 돼요. 뭐 배우자는 상관없어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65세가 넘어야 되고 자기 배우자, 부모나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자기 배우자. 이거를 봐서는 아마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수발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는 수급자, 그러니까 자기가 수발하는 가족, 수급자,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으로 뭐 성적인 행동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타인의 수발을 거부하거나 또 타인이 수발할 수 없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 수발하더라도 90분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90분형이나 60분형이 한 달에 급여를 얼마 받는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글쎄요.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데 급여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65세가 넘은 요양보호사가 자기 배우자를 수발하는 경우에 한 달에 한 72만 원 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또 본인 부담금 내셔야 되죠? 예, 그래서 72만 원 중에 뭐 15% 본인 부담, 뭐 감경이 되면 더 많이 받으시고요. 15% 본인 부담 금액 내시면 대략 한 달에 58만 5,300원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실수령액을.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서 그냥 실제 급여 받는 내용은 한 72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배우자 수발 문제로 인해서 어차피 배우자 수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요양사를 활용하시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 정도 서비스 하실 수 있는데요. 대략 한 달에 한 34만 원 정도를 받게 되세요. 본인 부담금액 빼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가족요양 하는 분들은 하루에 60분, 90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요양사가 들어가는 날은 일반 요양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가족요양 들어가는 날은 가족요양으로 끝납니다. 그 대신에 뭐 목욕이나 다른 서비스는 이용 가능한데 방문 요양에서는 다른 일반 요양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가족 요양을 할 때 그 가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네, 가족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혈족, 근데 나의 부모님, 근데 내가 내 자손을 뭐 요양을 할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 그 다음에 또 나의 형제, 자매, 여기까지 가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까지를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법적으로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야 나와 나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까지를 가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 돌보면서 제한이 되거나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초창기에 이 가족을 수발할 경우 급여가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방문 요양의 거의 50%까지 가족 요양 제도가 육박을 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2010년도 이렇게 한 3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가족 요양사 중에 86.4%가 가족을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국가에서는 대대적으로 가족 요양 제도에 대해서 손을 보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됐냐면요.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은 직업을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160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하면 160시간이죠. 그래서 한 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은 가족 요양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알바 형태로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요양원을 다시면서 뭐 일반 요양을 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 요양보다는 달리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또 방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한 달에 160시간 근무를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은 가족 요양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유의하셔야 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네. 방문요양을 할 수 있는가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014년 신설된 제도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이제 3등급까지 있다가 이후에 이제 4등급까지 좀 등급이 세분화가 되면서 2014년도에 치매의 그 인지 활동을 할 수 있는 5등급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5등급이라 그러면 경증의 치매 어르신들이세요. 경증의 치매 어르신들은 이런 가사 활동이나 신체 활동보단 거의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지 활동 위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지 활동에는 다양하죠. 뭐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원예, 뭐 체조, 노래 부르기, 뭐 회상, 미술 활동, 음악 치료,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인지 활동형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건보공단에서만 현재 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리즈에 이제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가족도 인지 활동형 5등급 어르신이 5등급일 경우에 그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면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또 다른가 보죠. 인지 활동형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할 수 있지만 아까 가족 요양은 60분형, 90분형 이렇다 그랬죠? 네. 그래서 120분에서 180분 2시간에서 3시간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수가는 60분형, 90분형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말이에요. 오늘 원장님 통해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또 가족 요양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잘 배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치매 전문적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